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설을 맡은 파운더스 다이먼드 이영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그, 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되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제 우리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또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자료나 이런 걸 또 책도 좀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다가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또 한번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합니다, 그죠? 예, 코로나 시대에 우울하고요. 저도 마스크를 하도 끼고 다녔더니 처음에 너무 답답하니 또 요즘은 또 껴버릇하니까 또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또 그냥 원래 그랬듯이 또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참 적응하는 거 보면 좀 놀랍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게 어떤 그냥 사회 현상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생계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들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죠. 예,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인데 잘 모릅니다 이분. NIU 그 교수인데 아마 마케팅 관련된 교수님이신가 봐요. 근데 이 전작이 원래 좀 유명한 책이 있지만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가속이라고. 이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시면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개인이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에 적응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얘기들 이렇게 해주는 괜찮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게 점점 쑥쑥쑥쑥 잘 읽히더니 중간중간에 모르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 뭐냐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읽지 못했는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야 이거 아메이가 정말 딱이네. 아메이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독점하는 승자와 학살당하는 패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확연하게 나뉘는 거죠. 확연하게 나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위에 큰 글씨로 개인 사회 비즈니스는 모든 추세가 10년씩 앞당겨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봤더니 이 사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적응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지금도 투지폰 쓰시고 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것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변화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년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모든 상황이 2030년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가속이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진짜 몇 주 만에 몇십 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저 비즈니스 판도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돈벌이에도 문제를 미치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줌으로 처음 미팅할 때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어색만 했나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까 싶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웬걸? 예, 아메이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죠. 저도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에 맞춰서 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능한 산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산업이 있는데 아메이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준비가 된 사업이라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팬데믹 와중에도 굳건히 살아남은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적 환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 놀라운 이 빅테크 기업 아니겠습니까? 구글이라든지 다 있죠. 애플이라든지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020년 중반에만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저 회사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인 회사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IT 관련 빅테크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지만 되는 기업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도 전자상거래 업계도 단 8주 만에 2달이죠. 2달 만에 10년치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애플이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시가총액을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42년이 걸렸대요. 애플이. 그런데
1조 달러가 2조 달러가 되는 데는 20조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죠. 바다를 보여드리는데 이 바다는 이제 비치죠. 예, 발음을 좀 천천히. 네. 근데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니까 이게 예약 관련 회사들이죠. 부킹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항공사라든지 크루즈, 카지노 회사라든지 호텔, 리조트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기간 평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비대면 업종만 살아남고 대면 업체는 다 망하느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물론 어렵지만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고 월마트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하고 싸워서 월마트가 완전히 뭐 깨져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되게 그 소항목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제 아메에 관련된 얘기니까 사실 이제 뭐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가 쉽지는 않은데 잘 한 2번, 3번 읽어보면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래서 살아남았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 굉장히 가혹한 전략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가치와 프라이버시가 교환되는 세상에서 적응하고 손쉽게 비용 구조를 바꾸는 자본의 경량을 통해서 이런 회사들이 살아나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뭐 개인이 사업을 해도 말이죠. 무슨 뭐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거나 그죠? 지금 현금이 최고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자사주를 뭐 사가지고 뭐 소각하고 이런 얘기들에 대한 뭐 이거 그런 쪽에 대해서도 막 우리 주주들을 옛날에 막 열광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더라고요. 현금을 굉장히 비중을 높여서 어떤 그 무너져나가는 기업들을 또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케인도 마찬가지죠. 사실 보면 우리가 뭐 큰데 임대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묶인다거나 제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가 그런 회사들이 다 망한다는 거죠. 그 망하고 실제로 이 저자가 또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측한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아메이 사업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어떤 뭐랄까 재고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지금 물론 물류 대란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회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안고 우리 개인이 그런 어떠한 경제적 부담이나 어떤 자본의 투하 없이 사실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면에서 이거 참 괜찮은 사업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에 살아남는 업종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책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 고등교육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고등교육을 시대에도 지금 원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 3분의 1이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막 비대면 수업하고 그러잖아요. 3분의 1이 돌아갈 생각이 없고 하버드 입학생의 신입생의 20%가 입학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금을 내고 막 이게 막 4만 불, 5만 불 내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등록금 값을 못하는 아마 10에서 30% 정도 되는 대학이 사라질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도 예측되어 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진 거죠. 급속하게 빨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으로 통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학생이 줄게 되고 모집하는 학생이 줄고 사실은 명문대라는 거는 소수의 학생을 탁 뽑아서 그들만의 특권으로 사실은 그렇죠? 우리 취업도 잘 되고 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포기가 일어나고 그런 전문적인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줄다 보니까 이제 상위 있는 학생들이 계속 더 그 밑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면 그 이후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렵고 회사 대학은 없어지게 되고 또 명문대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 막 그 4달 정도 되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요즘 막 4주에서 8주, 6주, 8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명문대를 나왔다는 특권적 가치가 막 사라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공공 시스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이번 그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많이 또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뭐랄까 리스크한 부분은 뭐냐면 특정 계층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독식하는 세상이 왔고 거의 이제는 고착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빨라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변화의 속도 뭐 말은 위기 속 기회를 뭐 잡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인이 기업하고 경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속한 업종이나 회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개인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뭐 힘들어지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는 변화라는 키워드와 속도죠, 속도. 이 변화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뭐 자영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업을 못 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속도까지 어마어마한 가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스트레스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대공황 이후에 한 2년 동안 예전에 미국 대공황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그 사라진 일자리가 한 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대공황 때보다 2년 동안 사라진 일자리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그러니까 13% 가까이 지금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속한 집단이 도태되면 개인도 도태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어마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는 불안하죠. 사실 그 미국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연평균 가구 소득이 한 4만 불 이하 되는 그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타격을 받았고요. 40% 이상이 아마 집으로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근데 상위 10만 불 이상을 버시는 분들은 10몇 프로, 12%인가요? 13% 정도만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 있어야 현금을 쥐고 있어야 진짜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걸 보면서 이 불안한 개인의 미래라고 제가 타이틀을 썼는데 언제 우리 마스크 자체도 불편한데 그죠? 코로나 시대에 언제 벗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시장 얘기도 하고요. 뭐 극장이 사라지고 넷플릭스 같은 거 우리가 열심히 보잖아요. 자체 막 영화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테레비 같은 경우에서 하던 경우에도 지금 드라마도 다 볼 수 있고 의료 시장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의료 시장 전 처음 들어봤는데 뭐 텔라독 헬스라는 그 진료 네트워크 원격 진료 네트워크 그 의료 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린 과거로 다 돌아가고 싶거든요. 옛날이 좋았잖아요. 그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온라인 쪽에 어마무시한 정도의 자본과 시스템이 투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훨씬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사실은 이제 시간을 사는 시대로 왔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사업 설명했을 때, 그 돈과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시간을 사는 시대에서 사실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목차 중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 리뷰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쓰면서 또 이제 책을 또 열심히 따라 읽는데 보니까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뭐 브랜드 시대에서 제품 시대로 바뀐다 뭐 이런 뭐 김미경 유튜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소셜 미디어랑 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책에는 뭐라고 이제 얘가 나오냐면 내가 어떤 여행지를 가는데 여행을 가서 리츠 칼튼 호텔을 얘기하는 거겠죠. 갑시다. 그리고 예전에 가서 그냥 왜 택시에 타서 왜 어디 뭐 갑시다. 예를 들어 뭐 하얏트 갑시다. 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브랜드니까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검색해가지고 그렇죠? 후기를 보고 그렇죠? 후기에 그 호텔은 너무 비싸. 그러면서 더 좋은 괜찮은 호텔이 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또 글로만 이동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그 대기업 광고를 믿지 못하고 기존의 광고에서 개인의 정보 접근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브랜드 시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가치와 프라이버시가 교환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제 광고를 사실 잘 보지 않죠.
돈이 있으면 저만 해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기 때문에 광고를 본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광고도 안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광고보다 사실의 개인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뭐 구정 광고가 될까요? 이런 부분이 더 중대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주목받는 세상이 된 거는 굉장히 뭐 좀 됐습니다. 시간 됐죠. 그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런 쪽에 어떤 기업이 해 나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개인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500명의 소비자가 있거나 1000명의 소비자가 있거나 뭐 5000명의 소비자, 10,000명의 소비자가 있는 그 팔로워들 되겠죠. 팔로워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아메이사하는 사업하는 분들은 우리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메이 사업도 어떤 개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증대를 통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그걸 선점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소득이 증대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행운이죠, 행운. 어떻게 보면 행운인데 제가 아메이를 알아들어서 아메이를 한번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직장에만 정말 전념하고 정말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평생 직장이었기 때문에 직장만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뭐 평생 시대는 아니고 아이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죠? 아까도 보셨듯이 많은 그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그 할 수 있는 부분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제약이 많아지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 자영업의 뭔가를 규모를 통해서 돈을 좀 투자를 해서 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아메이 사업이 그런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앞에는 되게 재밌게 넘어가더라고요. 꼭 읽어보시고요. 세상은 그래서 빠르게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변화한다는 건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그죠?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막 변화하는 건 좋지만 세상이 내가 못 쫓아갈 속도를 변화한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난 그냥 근로소득만 벌고 있어.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보고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렌 버핏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괜찮아. 난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여드리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돈을 버는 일이 정말 생계 때문에 매달을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사는 거라면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근로소득 외에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봉급생활자나 우리 자영업자 전문직들은 다 어떻습니까? 왼쪽 편에 있죠. ES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쪽에서 왔다 갔다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내 일한 시간 곱하기 내 몸값이죠. 내 몸값을 내가 일한 시간에 곱하면 내 수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굳이 전문직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시험을 보고 왜 전문직을 하려고 합니까? 내 몸값이 높기 때문에 동일 시간 일을 하더라도 몸값이 올라가니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 좌측 면에 있는 E와 S, 봉급생활자라든지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의 생활을 다시 말해 노동 수입이죠. 내가 시간이나 능력치가 제로가 되면 시간 곱하기 내 능력치니까 내 몸값이니까 둘 중 하나가 제로가 되면 수입은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거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진다거나 혹은 내 능력이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일정 시간 나이가 됨으로써 내 몸값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은 제로로 가는 거죠. 굉장히 리스크하죠.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80대, 90대까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세 시대에 살려면. 만약에 이거 근로소득, 노동소득으로만 살아야 된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워렌 버핏이 얘기처럼 사실은 오른쪽 부분, 비즈니스 오너의 영역, 다시 말하면 사업자라든지 내가 돈을 벌어주는 투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소득을 생각하고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리스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는 어떤 시스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가진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면 시간적 자유는 거의 누리기 어렵죠. 그렇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많이 쓰면 그 얘기는
노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 부분 사업자라든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만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프리덤 아닙니까? 인생 프리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수입, 근로수입도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또 우리가 꾸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격의 수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오네요. 시간 곱하기 내 몸값이죠. 노동수입, 근로소득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우리 진짜 댁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댁으로 가시고 댁에서 다니시는데 수많은 건물과 빌딩과 집들이 있는데 정말 저기서 한 몇 개 있어가지고 따박따박 월세 나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입이 임대 수입, 인세 소득, 자산 소득 같은 것인데 아메의 소득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소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간도 좀 많고, 예. 돈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가능하다면 아미 사업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업은 아미 사업이고요. 다시 나오네요. 수입의 크기 중요합니다. 아미 사업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 되는 사업인데 성격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인세 타입의 수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세 같은 식 나오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저 유명한 그림이죠. 아미 사업의 기회를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 바빠 그러고 뭐 자신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아미 사업에 대한 걸 알아보시러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정보에 대한 게 열려 계시고 마음이 열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미 사업의 본질은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미가 만약에 짜잘짜잘하게 버는 일이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제가 30대 때 아미 사업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미를 왜 처음에 시작했느냐? 큰 돈이 되니까 시작한 거죠. 인센데 한 20년 일해서 3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와. 한 20년 했는데 그러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른 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수입이 굉장히 무한으로 커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아메이는 어떤 진입 장벽도 없어요. 뭐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돈을 왜 투자합니까? 무슨 뭐 가게를 얻어야 될, 점포를 얻어야 될 것도 아니고요.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저 그림은 뭐냐면 모든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비용에서부터 모든 회사가 담당하고 또 반품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고객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제품이 뭐 배송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재고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취급하는 제품이 다른 경쟁사에 비춰서 훨씬 뒤처지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아미에서 만들고 어떻습니까? 사업적 리스크는 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해가 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해요. 사업에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고 리스크가 따라 붙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없는데 큰 돈을 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저도 사실 사업 초기에 그런 부분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큰 돈을 벌려면 뭔가 크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되게 이해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은 에이, 한번 들어보고 아니야 이러시는데 진짜 저는 이런 강의들을 한 뭐 10번이고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심지어 오른쪽에 보면 노하우죠. 사업적 노하우까지도 제공하는 거죠. 스폰서들이 아마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실 거고 처음에 사업을 안내하신 분들을 스폰서라 그러는데 또 회사에서도 서포트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한 다른 분들이 잘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야 내가 덩달아 잘 되는 사업이에요. 이상하죠. 보통의 사업은 딴 사람들과는 다르게 차별화해서 나만 잘 돼야 되는 사업 그래야 성공하는데 아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미 사업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미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궁극적으로 아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단계와는 좀 차별화되죠. 평범한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그냥 소비로 끝나는데 일반 일들은 아메이 사업 안에서는 소비를 하면서 사업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되게 희한하죠. 지금부터 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필품을 만드는 생산회사예요. 보통의 이런 류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하는 혹은 다단계 회사들은 유통회사가 많죠.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어떤 외주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 유통 관련된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아메이 회사는 철저하게 생산 회사입니다.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 회사라는 점하고 생필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메이를 처음 접했을 때 뭐 아메이 제품 대표 제품인 뭐 세제라든지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좀 뭔가 소소하고 작아 보이잖아요. 좀 크고 좀 폼나는 거 막 선박, 자동차, 컴퓨터, 막 기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생필품은 남녀노소 다 써야 되고 정말 전쟁에 나도 써야 되는 게 생필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필품의 강자, 최강자, 정말 명품에 대한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메이죠. 그 회사와 제가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처음에는 가입해서 소비를 해보는 거예요. 왜? 물론 처음에 사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냥 소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아메이가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품이 좋다는 인식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 체인지에서 한번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어차피 마트 가서 쓰시던 거잖아요. 바꿔 써보는 겁니다. 왜? 제품이 좋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는 거죠. 너무 좋네.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매장에 가서 사시기도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제품에 있는 포인트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까지 나 혼자 쓰고 생필품을 뭐 몇 천만 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매달 써봐야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포인트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소비가 일단 수입으로 바뀌어서 캐시백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요 포인트 캐시백 이 포인트를 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게 많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땡땡 캐시백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너무나 많이 포인트를 모으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사업할 당시만 해도 야 그 포인트 너나 가져라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 그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다음 단계를 보시면 뭐를 예를 들까요? 뭐 L400을 예를 들까요? 새로 나온 제품이니까 우리가 두발 머리가 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그다음에 또 뭐 지금 나이 먹으니까 없는 분도 없는 분이지만 또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가 좀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붕붕 띄울까 고민하는데 어떤 그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 머리도 나고 심지어 빳빳하게 붕붕 이렇게 뜨는 느낌도 나고 또 이게 또 피부까지 끌어주니까 미용에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효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타사에 비교해서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이라는 이런 부분은 훨씬 월등하고 이건 뭐 안고남 이상한 제품이 하나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선량한 소비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발적 구정 광고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난 소비자잖아요 지금. 그냥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자발적 구정 광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린 착한 사람이니까. 나 혼자 몰래 써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A와 B와 C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아까 그 책에서 얘기했지만 대기업의 광고가 이제는 잘 안 먹히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개별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이유라든지 뭐 도덕적인 이유라도 거기에 이제 책을 써놨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틀만 가져온다면 대기업의 광고를 맹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바뀌어 나가고 시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정 광고가 정말 중요한 시절이 돼버렸고 진짜 우리가 사실 인플루언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3명에 불과하지만 또 구정 광고를 전달해서 엘사 써봐 진짜 너무 좋아. 머리가 그러면 진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써보겠죠. 혹은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주면 사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게 너무 큰 제품이다 싶으면 치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건강보조식품 WS라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제품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구정 광고 일어났다면 가정을 해보면 이분들이 나한테 돈을 주고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아메이에 가입해가지고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정 광고를 했기 때문에 아메이로부터 구정 광고의 수입이 하나 들어오게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수입이 좀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A, B, C는 또 이분들도 자기가 쓴 거에 대해 캐시백을 받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품이 형편없어. 내가 못 믿었는데 역시나 제품도 아니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인성이 어떻고를 떠나서 제품이 너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품이 너무 좋아.
와 진짜인데 최고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자발적인 구정 광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왜 선량한 사람들이니까. 구정 광고는 늘 말씀드리죠. 굉장히 제품의 퀄리티가 높거나 형편없으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네. 어중뛰면 구정 광고가 안 일어나요. 아주 형편없거나 굉장히 좋으면 자발적 구정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제품을 좋게 만드니까 구정 광고를 해서 정보 전달하면 이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새로 소비를 하게 되고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세 사람한테 더 잘 제품이 전달되고 이 사람들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저는 컨설팅에 대한 수익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사실 컨설팅에 관련된 소득이 막대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뭔가 뭐 제품 하나 줘봐. 알았어. 뭐 얼마야? 6만 원. 이것만 받기 때문에 제품을 파는 일로 알아요. 아메이는요. 우리가 소매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고 비서님 화면이 꺼졌네요. 네, 켜졌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렇게 제품을 주고받는 것만 봤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일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입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이 수입이 되게끔 내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그들도 수입이 늘어나고 저 역시도 수입이 커지는 그런 게 있어요. 요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세상에 이런 멋진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 회원이 되면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집에 뭐 오전에 주문하시면 다음날 다 택배 받으시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100% 만족 보증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제가 구장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샀어. 혹은 관계 때문에 살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사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야.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아, 제 아메이 하더니 왜 저런 제품을. 근데 이 사업은 반품이 자유로워요. 무슨 얘기냐?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내가 쓰고서 뭐 특정 이제 큰 내구성 있는 제품들은 3개월은 아니지만 내가 쓴 제품을 포장을 뜯고 먹고 발라보고 다 했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반품이 자유로워요. 원래 샀던 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소비자 네트워크의 최말단에 있는 그 누구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느껴서 실제로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그냥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를 들면 반품하겠다.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 있는 그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없는 거죠. 내가 부정 광고를 했는데 그들이 샀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메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놀라운 제도고요. 이걸 따라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비자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다 보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업의 기회로도 확대가 됩니다. 사업이나 수입 부분에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메이라는 제품이 생산품을 생필품을 만드는 생산회사고 나를 통해서 나의 구정 광고를 통해서 이런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선가? 이런 회사들 쿠팡이라든지 그죠? 11번가라든지 다 다른 회사들에서 제품을 받아서 그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들이 모여서 중간에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대기업만 벌고 있고 뭐 먹을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배달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중간에 내가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사업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 애용자 네트워크를 아메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정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줘서 그죠? 구정 광고를 한다는 건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놀라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아메이의 로열티 그 중성도가 높은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설사 도중에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만둔다 해도 제품 매니아들은 계속해서 제품을 쓰겠죠. 그래서 이게 인세와 같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그 보너스가 적겠지만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 계속 확산이 되게 되죠.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제품을 구정 광고할 만한 제품인가 제품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뭐 건강보조식품 네, 세계 판매 1위고요. 1934년도에 생긴 회사입니다. 아메이라는 회사는 1959년에 생겼는데 34년에 생긴 뉴트리라이트를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판매 1위고요. 이건 그 비타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웬만한 제품 다 세계 판매 1위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 세계 판매 1위라는 건 되게 놀랍고 좀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가
우리 뭐 당연히 세계 판매 1위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농장에서부터 씨앗을 뿌려서 완제품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뭐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일단 뭐 뉴트리아이트가 생필품이냐고요? 네, 오늘 돌아가셔서 부모님 그 문갑이나 데 열어보시면 뭐라도 비타민 다 나옵니다. 요즘 애들 다 먹이고요. 왜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그 기호 그 관심도 너무 높아졌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죠 웰빙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제품이 세계 판매 1위인 제품이 우리 아이템으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10변적의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뭐이 외에도 뭐 중국의 또 우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죠. 자, 뭐 이 내용들은 뭐 시간 관계상 뭐 유기농 하는 완전히 이건 TV에 나온 유기농입니다. 진짜 이 무당벌레 뭐 양 나오죠. 뭐 땅을 지렁이가 파고요. 에이, 하여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잠깐 강의 드렸지만 뭐 아티스트리 화장품이죠. 세계 탑 5 안에 들은 명품 화장품입니다. 네, 이 제품도 오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자 아티스트리아 우리 화장품 브랜드는 어때요? 그 부산 국제영화제의 또 뭐 메인 스폰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제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정말 명품 화장품입니다.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추입니다.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퍼스널 케어라든지 그 유명한 치약 있죠? 치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샴푸라든지 뭐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제류 그 유명한 세제류 있죠? 뭐 친환경을 만드는 정말 그런 좋은 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또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정수기의 세계 판매 1위죠. 공기청정기 역시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뭐 이런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광고를 해서 주변한테 알릴 수 있게끔 최고의 퀄리티의 제품을 계속 아메이는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구정 광고를 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사는 도태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 회사는 성장할 회사냐?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는. 현금 엄청 많고요. 네. 심지어 주식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 창업자 두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아드님들이 계시고 지금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 자료긴 합니다만 상공회사 의장을 부자가 취임했다는 자료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했던 초창기만 해도 진짜 아메이 회사가 미국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많이 보여줬던 자료인데 미국 상공회사 의장을 아메이 회장들이 역임했다는 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회사겠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했는데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고요. 수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나 R&D도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죠.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모델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어떤 시스템으로 제품이 전달되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큰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큰 사업이고 돈이 되는데 어디서 돈이 되느냐. 1,000원짜리 제품을 니네 2,000원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니네들이 중간에서 다 남겨먹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수익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통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재료 유통은 생산자한테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부분인데 1,000원짜리 볼펜이 하나 있다 치면 생산 원가와 마진 다 해서 200원 안 될 겁니다. 편의상 200원이라 하고 중간 광고, 총판, 도매, 소매가 다 가져갔어요. 우리 삼촌, 뭐 아버지 친구분, 뭐 주변 사람들 많은 이쪽에 종사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미국은 1960년대, 한국은 1990년대 자동차가 대량 보급되면서 대형 할인점이 생겼죠. 그래서 700원으로 1,000원짜리 제품을 싸게 주는 대신에 이제 번들로 좀 사야 되겠죠. 와, 우리는 쇼핑하러 가자라고 막 열심히 갔어요. 1991년도인가요? 그때 창동 이마트가 아마 시작이죠, 대한민국은.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TV, 인터넷 이런 부분이 이제 정보 쪽에 발전되면서 700원을 똑같이 싸게 주는 대신에 이제 택배를 편리하게 해요. 지금 택배로 다 웬만한 거 받아보시잖아요.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업했던 초기에는 이런 시대가 아직 안 와가지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어떻게 물건을 사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근데 아메이는 이런 유통이 없었던 시절에 1959년부터 뭘 했냐면 직접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유통과 광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아메이와 회원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제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똑같이 700원으로 할인해가 주지만 중요한 건 아메이가 중과 광고와 유통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를 해달라 부탁을 해야 되니까
제품이 좋아야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원칙은 제품의 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원가를 높여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똑같이 700원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싸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돈이 남죠? 얼마나 남습니까? 직접 판매를 통해서 대략 35%의 돈을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예를 들어 1조다. 그럼 3,500억이 적립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소비자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눠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 제품이 2,000원짜리 파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유통이 변화해 왔는데 광고와 중간에 유통을 없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돈을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광고와 유통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 같은 소비자, 사업자들로 캐시백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1959년부터 만들었죠. 근데 한국 아메이가 1990년대 초반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형 할인점도 없었고 인터넷 쇼핑도 없던 시절에 이거를 가져 들어오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왔던 부분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제품은 너무 좋다고 다 인정하시죠, 지금은. 사업적으로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중요한 수익의 원천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 매출이 1조가 되고 2조가 되면 7천억이 되겠죠? 35%니까. 지금 2조 시대에 3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큰 돈이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 소비자가 될 때의 혜택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수익 구조에 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보너스 중에서 1차 보너스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차 보너스를 이해하시면 대략적으로 수입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거. 사실은 분배가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치고 깽가리치고 본사 가서 항의하고 데모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이 분배가 굉장히 공정하기 때문에. 자, 어느 시점에 20만 포인트, 20만 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 한 35만 원 정도 하나요? 되지만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20만 점이 20만 원이라 놓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가 20만 원 쓰고 나한테 아미를 알려준 사람은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스폰서도 20만 원 썼다고 가정하고 내가 A와 B를 구정 광고를 통해서 가입을 시켜서 A와 B도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보너스가 많을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S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자, 그런데 자, A, B를 볼까요? 20만 원 1차 보너스 테이블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사용한 구매하신 A와 B는 6,000원씩을 캐시백에 돌려받게 되죠. 나는요. 나는 전체 볼륨이 60만이기 때문에 내 그룹이에요. 내 이하 그룹 60만에서 6%, 60만부터는 6%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6,000원이 발생되는데 다 갖는 게 아니라 A와 B를 빼줘야 되겠죠. A와 B를 빼주면 제 돈은 제 보너스 24,000원이 됩니다. 자, 스폰서의 그룹은 전체 80만이죠. 80만에서 똑같이 6%, 48,000원의 보너스가 발생했지만 항상 하위 그룹을 빼줘야 되니까 먼저 빼줘야 되니까 60만 6%, 36,000원 빼주면 내 스폰서 단독의 보너스는 12,000원이 됩니다. 자, 분배가 끝났어요. 자, 48,000원의 공정한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보너스가 더 많잖아요. 스폰서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그림 만든 거 아니야? 네, 이런 그림 만든 겁니다. 다단계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메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수입의 역전이 됐다 그러죠. 내가 늦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아메이는 노력순이에요. 왜? 스폰서는 그러니까 소비 기여도는 다 20만씩 동일하잖아요. 근데 구정 광고를 누가 많이 했나요? 스폰서는 한 번, 나는 두 번, A와 B는 구정 광고를 안 했잖아요. 노력을 누가 많이 했죠? 내가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보너스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 스폰서를 없애. 뭐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도식적인 거니까. 그러면 내 보너스가 바뀌었나요? 내가 1단계가 된 기분이잖아요. 최고 상위 단계. 보너스는 똑같아요. 전체 매출 어떻습니까? 매출에서 빼주고 나면 24,000원 동일하죠. 아까 그림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내 위에 스폰서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있어도 내 보너스는 내가 만든 네트워크로만 결정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동일하다. 내 위에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의 수입은 내가 만든 네트워크의 크기로만 결정된다는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다단계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발생되면 위에서부터 퍼센트를 막 이렇게 가져가서 선착순이고요. 수입이 역전이 어렵고요. 네트워크 확장에 제한이 따르는 게 다단계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수입이 확산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뭐 24,000원 벌자고 아메이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뭘 해야 되나? 열심히 뭐 브랜드 체인지 써보시는 거예요. 써봤더니 와, 이건 정말 최고인데 하는 제품을 통해서 구정 광고를 통해서 애용자를 찾고 또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게 돈이 돼? 하시는 분들 돕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9%는 얼마입니까? 120만 포인트 정도를 하는 사람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돼요.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죠? 생필품은 뭐 450가지 이상의 제품이 있으니까요. 자, 이거를 한번 알려서 저 위에 맨 있는 사람 접니다. 9%가 되고 다음 그림 보여드릴까요? 자, 내가 전체 볼륨이 120만 포인트가 됐는데 그 중에 세 분 정도가 좀 소비자시겠죠? 대부분은 뭐 사업자실 수 있지만 그냥 뭐 20만 포인트 정도를 쓰신 분을 세 분 정도를 우리가 가입시켜서 이런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면 이거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돼요. 괜찮죠? 매달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나쁘겠습니까?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브론즈 키트도 이렇게 또 받고요. 수많은 또 이렇게 제품들, 막 샘플 들어있는 또 선물 박스 같은 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이제 다음 그림도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아까 120만이었는데 내가 시간이 흘러서 자발적인 구정 광고 확산이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400만 정도의 전체 볼륨을 만든 네트워크를 가졌는데 아까 밑에 하위에 A, B, C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분들도 성장을 해서 주변에 두세 명, 세네 명 뭐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6%, 60만 정도 포인트 되시는 분, 한 뭐 10만씩 쓰는 분 6분일 수도 있고 20만 쓰는 사람 3분일 수도 있고 30만 쓰는 사람 22분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된다면 대략 보너스가 한 100만 원 정도씩 발생돼요.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기에 이게 한 번 파악을 팔고 100만 원 하는 거라면 글쎄요. 할까 말까 갈등될 수도 있겠지만 제품의 속성이 생필품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제품은 정말 좋은데 하면 바꿔 쓰기 힘들죠. 굉장히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물론 이제 쓰고서 반품화가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쓸래 그렇게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과 애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치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치약을 반드시 쓸 것이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사람은 건강보조식품 반드시 먹을 것이고 아티스트 화장품 너무 좋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을 쓸 것이고 정수기는 아메이즈 하면 아메이즈 꼭 쓰실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멀지 않은 시간이 더 늘게 되면 내 네트워크에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제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의 확률도 굉장히 높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메 사업을 오래 하면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 다 제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1000만 네트워크가 돼요. 이렇게 되면 대략 수입이 우리가 SP라고 실버 프로듀서라는 핀이 주어지고 대략 250만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입이 아니에요. 그죠?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이죠. 자, 이렇게 1000만 네트워크 만든 사람을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3번 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하고 12번을 1000만 한 사람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자, 수입은 대략 비슷한데 이제 12번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1000만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말에 보너스, 수많은 보너스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어서 대략 한 4,500에서 5,500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돼요. 이건 다 세후 기준이고요. 굉장히 큰 수입이 발생되게 되죠. 자, 플래티늄 되면 인증식도 하고 이제 상속의 권리가 주어져서 네트워크가 상속이 됩니다. 상속세 없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증식이 없어졌는데 우리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또 호텔에서 식사도 하시고 인증식도 하고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컨설팅에 많은 보너스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1000만 네트워크를 할 줄 알면 1000만 네트워크의 복제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1000만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보너스가 막대한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플래티늄이 됐죠. 1000만을 6번 해봤어요. 자, 나 1000만을 해봤다는 얘기는 2000만, 3000만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A와 B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을 때 내가 1000만 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 드릴 수 있죠. 컨설팅 해드릴 수 있잖아요. 두 분의 플래티늄은 뭐라고요? 1000만 네트워크를 6번 하신 분. 그 중에 3번 연속해 해야 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은 사파이어라고 연봉이 한 7000? 좀 사이드가 좀 사이드라는데 앞에 루비 볼륨이라서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 볼륨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보너스가 발생되죠. 자, 이분은 늦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세조의 PT를 후원하시면 이분은 MRR 들어오고요. 중심 수입은 8천만 한 1억 2천만 원. 더 큰 MRR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제일 늦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이 역전됐죠. 자, 이분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6명의 플래티늄을 후원하시면 다이아몬드라고 중심 수입은 1억 5천에서 2억 넘는 다이아몬드도 많죠. 크죠. 개인 볼륨이 크면. 그래서 자, 이 보여드린 그림은 수입의 역전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제일 하단에 있는 이분이 제일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 됐지만 저 위에는 물론 사파이어도 훌륭한 핀이지만 밑에 하위에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됐다 해서 내가 다이아몬드 되는 건 아니에요. 수입이 역전됐죠. 하지만 슬플까요? 슬프지 않아요. 내 파트너이 사업을 잘 돼서 많은 분들이 크게 성장하셔야 경제 자유, 프리덤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윈윈의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분들이 보너스가 되게끔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다른 분들이 연봉 4천, 연봉 5천, 연봉 6천 이렇게 도와드려야 제 수입이 1억, 1억 5천, 2억이 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돈이 안 되고 내가 다 가져야지 이런 일은 아메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던 그림일 텐데요. 처음에 9%를 한번 해보고, 자, 내가 15%를 B라는 그림 보시죠. 15%에서 그죠? 9% 이렇게 세죠. 그냥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9가 되기도 하고 6이 되고 12% 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A, B, C, D 이런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큰 핀이 될 수 있죠. 아메이는 다이아몬드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무한으로 있습니다. 무한으로. 그래서 아까 6명의 플래티넘을 만들게 되면 최대로 할 수 있는 핀은 파운더 수석이라는 핀이 있는데 한 3억 5천 정도 연봉이 되고요. 더 되는 수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계산해 보면 8레그, 10레그, 12레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무한으로 핀은 늘어나게 되고요. 아메이 수입은 뭐 핀을 보여드리는데 핀도 무한액이 있습니다. 뭐 SP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핀이 있죠. 다이아몬드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상위 맨 꼭대기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핀은 무한하게 제가 이 사업을 큰 사업이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굉장히 이 사업 안에서 내가 무한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승진하신 잡지에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승진하셨을까요? 플래팅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사업입니다. 돌아가셨는데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네트워크가 성장한 거죠. 그래서 플래티넘 되셨고 이분은 말레이시아 분인가 그런데 다이아인가 헌더스 다이아인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전 자료인데 이분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결혼도 안 하셨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오빠한테인가 상속이 됐어요. 근데 그림 보시면 계속 보너스가 증가하고 있죠. 돌아가시고 있고 오빠는 사업을 안 해요. 근데 네트워크 계속 성장해서 보너스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 묘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걸 보면 아메는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그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위에서부터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저 회사의 조직도가 저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사장님 막 있는데 아메가 다단계 아니냐? 나 처음 듣는 사람은 저 밑에 노란 동그라미고 너 지금 마이크 잡은 너는 저기 저 위에 있는 누구 아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이제 사진이 그 유명한 일본의 나카지마가오르라고 더블 크라운 멤버스 세계에서 가장 핀 높은 사람입니다.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네트워크를. 그러면 저 뭔가 큰 왕관 있으면 동심원으로 가운데 큰 왕관, 작은 왕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방사선으로 퍼져야 되는데 규칙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시작한 사람이 더 큰 왕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메 사업은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하나는 더 뭐 기본이 억 단위 이상 버시는 분들이에요. 네. 자, 국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국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이 사진은 자 수많은 이제 아메 여행 사진 좀 보여드리고 마칠 텐데요. 넌 캐시 어워드라 해서 이제 아미의 어떤 핀을 달성하게 되면 여행을 보냈는데 1차 여행은 1000만의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혜택을 꾸준하게 12달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거기서 조금 더 한 20% 정도만 뭐랄까요 매출이라 그럴까요? 전체 볼륨이 커지게 되면 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코로나 때 계속 못 갔는데 이번엔 거의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2022년도니까 싱가포르로 갑니다. 위드 패밀리예요. 위드 패밀리는 뭡니까? 자녀분 2분을 데리고 가도 되고, 부모님을 2분 모시고 가도 되고, 그쵸? 부모님 돌아가셨고, 난 애는 없는데, 그럼 형제를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형제를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전에 위드 칠드런 그러면 애들밖에 못 데리고 갔는데, 지금 패밀리야, 위드 패밀리. 뭐 부모님 안 계시면, 뭐, 형제도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래서 2분까지 데리고 갈 수 있고, 자식이 셋, 넷이다. 자식은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추가 비용을 좀 내야 되겠죠. 자, 이런 여행이 있습니다. 꼭 많은 분들 도전해서 여행 가시고요. 시향에서 여행 산지는 다 뺐는데 정말 최고의 여행을 선사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있죠. 네. 3년 내에 A65, 아메 65주년이 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의 핀을 성취하시는 분들은 뭐 다이아몬드 당연히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는 거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시면 다이아몬드 여행에 초대돼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올해 다이아몬드 이 여행 외에도 올해 다이아몬드 여행지는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2022년도 크로아티아 제가 개인 돈 내고 부부가 크로아티아로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면 너무 좋겠죠? 자, 이런 여행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편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전 세계 한 300만 이상 명의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80% 이상이 다 투잡, 쓰리잡으로 아메이를 처음에 많이 시작하세요. 시작하셔서 누구나 내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자영업을 하면서 뭐 가정주부도 하실 수 있고요. 일을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왜? 아메이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요구하는 돈도 없고요. 뭐 투자금도 없고요. 점포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제품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 인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책에서 말씀드렸던 살아남는 기업의 형태를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무지막지한 돈이 투자된다면 이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 혼자 하시게 되면요.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 혼자 맨 땅으로 다니면서 내가 수업료를 내면서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장하시고 먼저 앞서가신 분들의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잘 따라가시면 브릭스 안에 놀라운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실 거고,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처음 느꼈던 생각은 한 2년에서 5년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돼봐야겠다. 뭐 10년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한 10년? 야, 10년에 해도 나쁘지 않겠다. 따박따박 월 1,000만 원만 들어도 나쁘지 않겠다. 좀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따박따박 1,000만 원 말고 왕창 들어오는 보너스 5억, 10억, 20억 이런 거 꿈꿔보세요. 아메 이렇게 보너스를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5년 플랜, 10년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장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생계에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생계에 쪼달려가지고는 자유함을 얻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라 모아서 노후에 그걸 쪼개서 쓴다면 또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충분히 누리시고, 그렇죠? 싱가포르 가셔야죠. 크로아티아도 가셔야죠. 크루즈 타셔야 되잖아요. 로마 지중해 가는데. 자, 라이프 스타일 누리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큰 가치를 함께 아메이 사업으로 이루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너무 많아. 그런데 더불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함께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아메이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업 설명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라 되게 바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미팅이 계속 매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 팀에서 또 많은 또 미팅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스피커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한 번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경험상 다른 사람의 수많은 시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진행하시면 여러분도 이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프리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꿈꾸는 그런 삶을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